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금요일은 스페셜한 방송으로 1시간 동안 채워집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기능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도세 기준 완화가 발표된 이후에 우리 시장 계속해서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 출발했지만 끝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되고 말았는데 코스피는 2거래일 연속 약보합권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854선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올해 단 3거래일 남았습니다. 남은 변수가 뭐가 있을지 알아보겠고요. 다가올 1월 그리고 내년 증시 전망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들이죠.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등에 대한 얘기도 준비해뒀으니까요. 잠시 후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반도체입니다. 많은 증권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내년에 좋아질 업종으로 꼽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그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죠. 여기에 정부의 지원책까지 더해지면서 내년에는 정말 업황 개선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없으면 불안해지는 포모주가 될 것이다. 자, 정말로 그럴지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키워드로 알아보는 특별한 투자 시그널 특별시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신호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나유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키워드로 국내외 증시 흐름을 짚어보는 특별한 시그널. 오늘은 어떤 특별한 시그널이 포착됐는지 자세하게 눈 크게 뜨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범용 반도체가 미국의 값싼 가격으로 장악하지 못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년 1월부터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사용 의존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동차,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100개 이상의 기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선 통상 20나노미터보다 큰 반도체를 범용 반도체 또는 레거시 칩으로 분류합니다. 반도체는 회로의 선폭이 좁을수록 처리 속도가 빨라져서 업계에선 10나노급 이하 첨단 반도체 개발 경쟁이 치열하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로만 보면 레거시 칩 비중이 여전히 70%가 넘습니다. 레거시 칩은 그간 미국 정부의 주 관심사가 아니었지만 내년 수급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한 이유는 미국의 통제로 첨단 반도체 개발이 어려워진 중국이 레거시 칩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되는데요. 상무부는 일부 중국 반도체 기업이 경쟁사를 제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활용해왔다며 중국이 철광과 태양광에 이어 범용 반도체 사업까지 장악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향한 규제에 이어서 중국의 규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히토류입니다. 중국은 히토류 가공 기술을 수출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선언에 이어서 페라이트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히토류는 레이더와 미사일, 위성,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는 원소로 지각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매장량이 많고 채굴이 용이한 지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국은 지난해 기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히토류 생산국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히토류 추출과 분리 과정에 쓰이는 기술 또는 일부 히토류 자석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기술 주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히토류 대체제로 주목받는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페라이트 코어와 금속 분말 코어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삼화전자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읽어드리는 오늘의 증시, 특별한 시그널의 나유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시 함께 만나보셨고요. 이제 특이점 이야기 나눌 스페셜한 주머니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철순, 송률 매니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다음 주는 29일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올해 저희가 셋이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연말 정산을 미리 조금 해보자면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은 한 해 동안 좀 어떠셨습니까? 성과 괜찮았습니까?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뭐든요. 예. 뭐 만만치 않았죠. 사실 저는 이제 뭐 주식이 업무다 보니까 올해 한 중반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제 쫙 갈 때. 쫙 갈 때 좋았었는데 그 뒤로 좀 약간 쉽지는 않았던 장이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뭐 산타랠리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서 예. 그래도 좀 올해 한 해는 좀 마무리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아무래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주식 투자자분들 올해 한 해는 좀 마무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좋습니다. 내용이 좀 있으니까요. 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고 우리 송률 매니저는 발이 좀 넓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연말 되면 많이 바빠지시겠어요. 뭐 굳이 연말 아니어도 저는 좀 이제 비교적 술자리가 잦은 편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콕 집어서 술자리라고. 예, 예. 뭐 저희가 바쁠 일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저는 이번 한 해는 비교적 나쁘지 않았다라고 나쁘지 보고 않았다.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딱 하나였죠. 2차 전지가 이제 아까 매니저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었는데 반도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가 생각보다 악성 재고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눌려 있는 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부터 우리가 대응을 잘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선방을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를 뭐 정리하는 코멘트들을 한 줄씩 해주셨는데 이제 시장 얘기 좀 하면서 본격적으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띄워주시죠. 자, 오늘 지나면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3일 동안 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상승을 쫙 해주면서 기왕이면 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반영되면서 쫙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게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분들의 바람이었을 텐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시장이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26일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날이 될 텐데요. 이날 움직임 어떨지 한번 전망해 보고요. 또 올해 시장, 내년 시장까지의 이야기 한번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단기 변동 그리고 종목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박철순 매니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다 보면은 둘 다 상승 출발하면서 좀 괜찮은 출발이었거든요. 네. 어제 뭐 미증시도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좋은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 대주주 양도세 이 확정 기준일을 앞두고 좀 변동성이 생기면서 결국은 오늘 둘 다 이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도도 그랬고요. 작년에 2022년도도 비슷한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항상 확정일 전에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실제로 왜냐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상 변동성이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동일했다. 다만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예. 확실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변동성이 그렇게 좀 크지는 않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만 이제 이전 패턴에서도 개인이 이제 확정 기준일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움직여주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첫 거래일 정도는 조금의 변동성은 좀 감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좀 더 수급적으로는 매도 물량보다는 조금 더 담아가는 물량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26일은 일단은 장중엔 좀 공격적으로 베팅을 좀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 소식 듣고 사실 좀 팍 한번 이전에 공매도 전면 금지 나왔을 때 날처럼 네. 그런 상승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연속으로 눌리는 이유, 관망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미 반영됐다.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의 어떤 하락 이유는 거의 좀 부재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아져 있는 상태고 글로벌 증시를 보더라도 사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더 갈 것 같은데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다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선인 것 같고 실제로 지금 테마주들 쪽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지금까지 너무 테마가 매일 바뀌다 보니까 쏠림이 너무 왔다 갔다 굉장히 많았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종목들 한번 또 급락 나오면 시장이 또 변동성을 또 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지 일단은 뭐 저는 뭐 지금 뭐 상황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떨어질 만한 뭐 어떤 요인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아마 올해 마지막 좀 악재로 꼽혔던 게 12월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네, 이 그렇죠. 부분이었는데 그게 좀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악재가 특별히 없는 그런 장. 그리고 그러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장이 펼쳐졌었기 때문에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이 나온 이후에도 뭐 이미 선반영이 됐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송률 매니저의 보드 종목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와 요즘은 정말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을 좀 파악해 보면은 일단 대주주 양도세 완화라는 게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불확실성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상방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아까 앵커님 같은 경우는 앞전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통해서 에코프로 상한가가 썼죠. 이제 그런 이제 확실한 매수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연말입니다. 연말이고 우리가 좀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한 10조 4,500억 정도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2020년부터 22년까지죠. 22년까지는 순매도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연말 랠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우리가 굳이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만 볼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약간은 우리가 러프하게 아무래도 이제 연말 기대감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약간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이 발표가 없었다고 한다면 26일에 꽤나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변동성이 다소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분 모두 다 다음 주 증시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를 넘어서 내년 1월 그리고 내년 증시 전망도 살짝만 담궈 본다면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늘 뭐 연말 연시 되면은 올해 내년 증시가 상고 하저가 네. 될 것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사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전반적인 지수는 초반에는 좀 갈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갈 것 같긴 한데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뭐 반도체가 일단 회복을 하는 그런 예.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총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장 기업들의 어떤 실적은 당연히 조금씩 회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종목별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좀 업황이 안 돌아오는 섹터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잘못 건드리면 초반에 시장이 가도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봐도 확실히 내년에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 예.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좋은데 더 좋아지는 것도 괜찮지만요. 지금은 안 좋아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뭔가 숫자가 좀 확인되는 종목들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시장 대비했을 때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뭐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거나 뭐 네. 기타 다른 섹터를 본다고 해도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는 숫자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비단 반도체만 아니라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왠지 다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묶여서 그냥 같이 끌려 올라가는 거지 점점 실적이 아예 회복이 안 되는 종목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도 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종목들이 실제로 뭔가 회복되는 것들이 확인이 안 된다면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수급이 이탈할 수밖에 없고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종목별로도 좋은 섹터여도 종목별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지표 같은 것들이 돌아서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2차 전지, 로봇 이런 것들 기대감 많이 가지고 계실 네. 텐데 그 숫자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것들이 많죠. 예. 뭐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내년 또는 내후년에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들은 충분히 선반영돼서 가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기대감인지 아니면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인지를 잘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항상 빠질 때 순식간에 밀리기 때문에 수익권이었다가도 갑자기 손실로 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한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고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한 종목들, 예. 내가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종목들 예.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로 좀 비중을 좀 채워 놓으시면 내년 초반에도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S증권사에서 네. 엔터주에 대해서 네. 12월 안에 적극적인 비중 확대를 해라라는 의견을 냈고요. 중국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근거를 네. 달았거든요. 네.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도 엔터주 늘 언급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 의견 동의하십니까? 너무나 동의합니다. 너무나 동의한다. 네. 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나왔던 아티스트들 중에 뭐 보면은 뭐 에스파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 JYP에 이렇게 있었는데 초동 앨범이 좀 덜 팔렸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니었거든요. 약간. 예, 예.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올해 우리 그래 엔터테인먼트가 돈 많이 벌고 앨범도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11월 달에 앨범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까지 거의 찍었어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렸고 보면은 이제 11월 달 전체 우리나라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2배 이상 상승한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불안했던 중국 같은 경우도 오히려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크아웃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리고 사실 피크아웃은 이게 뭐 어떨 때 써야 되는 거냐면 사실 이게 지금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좀 둔화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꺾이고 나서 피크아웃을 얘기해도 늦지 않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아서 가격이 싸졌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12월 달에 보시면 뭐 악재가 있었던 몇몇 종목을 빼고는 대다수 우상향 나오면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중국의 앨범 판매량만을 두고 피크아웃을 얘기하기는 너무 네. 업종이 성장 중이다. 전체가 지금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주요 있다. 곡들 다 성장하고 있고요. 국내 판매도 마찬가지고요. 엔터주도 눈여겨보자는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송률 매니저는 이제 또 1월이 되면 여러 가지 CES도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뭐 컨퍼런스도 있고 이런 이벤트 매매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있어서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빅딜 기대감에 많이 관심을 갖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몇 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비만이죠.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비만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관련주도 생겨났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지금 이제 참가 기업들 명단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페트론도 참가한다고 하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비만 치료제를 빼놓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앞전에 좀 사례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는 JP모건 헬스케어 당일날에는 약간 재료 소멸로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실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라든가 반기 보고서 많이 참고를 하곤 하는데 약간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당일날에는 큰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도출이 되느냐?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고 한 3, 4주 이후에 보통 움직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참고하셔가지고 큰 비중 아니더라도 약간의 적절한 비중은 한번 관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오늘 그 자료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또 엔비디아가 참석해갖고 발표를 한다라는 얘기가 들면서 AI 신약 개발 업체들 주가가 또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말 빅딜이 아니라면 당일이 됐을 때는 재료 소멸로 시장이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좀 수익을 챙기는 방향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 2차 전지 얘기만 좀 짧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일 매니저, 2차 전지는 내년에 좀 강해집니까? 어떻습니까? 2차 전지가 일단 어느 정도 우리 이제 국내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려고 하면은 양극재 기업이라든가 셀 3사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니켈이라든가 메탈 가격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안 좋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조금 많이 안 좋게 볼 건 아닌 게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니켈하고 메탈 가격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와 줘야지만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셀 기업들이라든지 내년도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있겠고요. 이제 또 우리가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중국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저가 공세, 특히 유럽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조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도 바꿨죠.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이게 본격화가 되려면 2026년이 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단기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조그맣게 있는데 이걸로만은 투자 심리를 견인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최근 외국인 매수량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에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 두 섹터의 공통점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만 봤을 때는 반도체가 안 좋았는데 지금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우리가 큰 비중을 싣기보다는 약간 비교적 양극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리막, 전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분리막 같은 경우는 SK 하이테크놀로지 같은 뭐 WCP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2027년에는 유럽 점유율 우리가 75%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약간 비교적 양극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분리막에 대한 강조까지 들어보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뭐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좋게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드디어 삼성전자가 빨간불로 돌아섰다. 아마 이제 매물대가 몰려있는 그 가격대까지 쭉 올라오면서 물론 8만전자 정도까지 더 많이 모여 있겠습니다만요. 52주 신고가가 경신되면서 많은 분들이 야, 반도체 드디어 가나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내년 반도체 전망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보드를 띄워주시죠. 자, 군계 일학 그리고 고성능 적어주셨는데, 자, 박철수 매니저님 군계 일학이 뭐 어떤 종목 혹은 테마입니까? 반도체가 그렇다는 아, 거죠. 여러 가지 중에 반도체가 그렇다. 네. 일단은 반도체 뭐 너무 요새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렇죠, 섹터라서 예.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마 전문가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들 이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이제 회복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주가가 단기로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눌림이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단기 투자자들은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 당연히 주가는 밀릴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제 회복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분간 상반기까지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뭐 1년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선반영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가에 일단 상반기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 때도 좋을지는 조금씩 지켜보면서 그렇죠. 나오는 지표가 나올 테니까요. 네,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사실 최근에 자극적이었던 것들은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아니면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레거시 쪽입니다. 기존의 이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가 사실 너무 잘 안 됐기 때문에 뭐 전방사로 수요가 없는데 재고는 계속 쌓이고 회사는 적자를 내고 있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이제 가격 자체가 반등이 숫자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나게 이익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글로벌 주요 투자처에서도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이 한국이 지금 뭐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이익 성장률이 높을 거다. 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을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범용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선점을 하고 있는 HBM 이쪽에서도 성장률을 보이면 전체적으로 이익이 성장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힘을 좀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HBM을 선점한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먼저 많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결국은 이 HBM 관련돼서 이제 제품을 이제 납품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증설을 한다고 해도 SK하이닉스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다 골고루 나눠 가질 거니까요. 관련된 밸류체인들 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송률 매니저 보드를 확인해 볼 텐데요. 고성능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예,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세부 카테고리를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AI라든가 챗 GPT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온디바이스 AI도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전에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지금 이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매니피센트 7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최소 100%씩 올랐습니다. 100%씩 올랐고 지금 이제 AI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많이 개화적인 시기다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수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반도체 수출 90, 11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수출량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9%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AI 같은 경우는 뭐 시장성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챗 GPT 같은 경우는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사용자가 17억 명이라고 합니다. 7억 명이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서버 교체 수요도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보신다고 하면은 HBM 지금 약간 단기 고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시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5라든가 LPDDR5 이런 관련주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앞서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기판주 말씀드리면서 코리아 서킷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덜 오른 기판주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HBM보다는 DDR5 혹은 LPDDR5 관련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도 좀 잘 골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반도체 업황을 좀 따질 때 여러 가지 뭐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발표가 나왔는데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뭐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시장에서 봤던 뭐 기대치를 너무나도 뛰어넘었죠. 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건데 지금 일단은 얘네가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는 40억 달러 정도였는데 전년 동기가 이번에 47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18% 정도 성장을 했는데 시장의 어떤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었고 그리고 또 마이크론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그렇다면 2분기 때 우리는 50억 원을 넘는 또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반도체 시장에게 따뜻한 온기를 좀 줬던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많이 좋은 흐름들을 좀 보였던 그런 이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시면 지금 AI가 워낙 또 이제 붐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센서 쪽에서는 수요가 많이 늘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메모리도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도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 쪽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또는 몇몇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분석 쪽에서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일단은 내년에 당연히 고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에 사상 최대의 시장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간혹 뭐 피크아웃 이런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도. 예. 왜 자꾸 피크아웃을 요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왜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성장이 이제 시작하는데 갑자기 피크아웃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가가 아무리 이런 좋은 업황에 대한 거를 선반영한다라고 해도 지금은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아니고 정점을 찍고 성장률이 떨어질 때 피크아웃이지 이건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AI가 엄청나게 이렇게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실제로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도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물론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눌림을 공략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오른 거를 미리 들어갔다가 고점에 몰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눌림을 공략하면 되니까 일단 주도주들, 그중에서도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숫자가 찍히는 것들, 예. 실적이 나오고 실제 수주가 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조금 더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주도주 보시고 그렇다고 또 메모리나 일반 낸드, 범용 쪽 안 보셔도 안 됩니다. 이것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반 반도체들도 보시되 역시나 그들은 지금 엄청 안 좋습니다, 상황이. 범용 쪽은. 그래서 실적이 확실히 그분들이 회복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송률 매니저님, 다음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죠. 네. 크리스마스인데요. 네. 뭐 크리스마스 아니더라도 지금 뭐 사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체크해야 할 이벤트도 한 2가지 정도 되는데 예. 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반도체죠. 이제 매니저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도 뭐 수급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반도체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반도체 얘기하다 크리스마스 질문 왜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죠. 제가 하여튼 왜 뭐 다음 주에- 했냐? 네. 우리 두 분이 또 산타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증권사들에서 야 반도체 이제 없으면 포모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또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포트에 반도체가 없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탑픽 종목 하나씩 좀 선물 좀 주세요. 우리 송일 매니저님 먼저. 네. 지금 위치, 가격 네. 뭐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네. 가장 좀 당장 다음 네. 주 장 열렸을 때 추천할 네, 네. 만한 종목. 뭐 지금 이제 긴급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아무도 예상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앞서 기판주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형도 지금 정신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기판주 지금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덜 오른 거 뭐 대덕전자도 괜찮고요. 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계속 제가 DDR5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DDR5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성능이 DDR4보다 4배 정도 증가한 수치고 특히나 이제 가격도 높을 뿐더러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서버용 교체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서버 한 대당 700에서 8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안에서 D램 가격이 250만 원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많이 훼손되었죠. 43조에서 7조 가량으로 떨어졌고 당기순이익도 5분의 1 토막 났는데 내년에는 D램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DDR5 관련주 혹은 대덕전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라고 알아듣겠습니다. 네. 왜 한숨을 쉬세요? 자, 그러면 시간을 좀 벌어드렸으니까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의 원픽, 반도체 원픽. 저도 기판 좋게 보고 있어서 예. 기판을 많이 소개를 드렸었어요 이미. 이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기판은 저는 빼도록 하겠고요. 아. 기판은 지금 사도 좋습니다. 싼 예.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지금 보기에는 STI 괜찮은 것 같습니다. STI. STI. 네. 이제 반도체 이제 리플로우 장비 쪽인데 이것도 사실 여러 번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뭐 최근까지 지난달까지도 최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의미 있는 매물대 구간에서 일단 지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지금쯤이라면 또 한번 고점 한번 도전해 보면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 한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 밴드 전고점 부분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리플로 장비 쪽이 지금 HBM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계속 장비가 많이 지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계속 수주 공시가 들어올 때마다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주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스치면 상한가 애청자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할 만한 종목입니다. 추천 종목들 잘 눈여겨보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특이점 2가지 통해서 시장 정리를 마치겠고요. 이제는 신특별한 포트 대결 두 분의 수익률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연말을 웃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중계석에서 이혜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운맛 신포트 대결의 이혜린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느 종목이 최고 수익률 보여주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각각 매니저들의 최고 수익률 1위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우선 박철수 매니저의 SPG 올라와 있는데요. 이 농기계에도 앞으로 로봇과 AI가 장착된다고 하면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2.52%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송률 매니저의 CS 윈드 올라와 있습니다. 풍력에너지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3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30.19% 보여주면서 두 매니저의 수익률 격차는 17.67%포인트로 송률 매니저의 CS 윈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별 포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송률 매니저의 포트인데요. 풍산 매수가 37,300원, 최고가 4만 원, 최고 수익률 7.24% 보여주고 있고요. 2위로는 한국항공우주 올라와 있습니다. 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1,890억 원 규모의 헬기용 동력 전달 장치 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국산 헬기에 대한 경쟁력이 더욱더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최고 수익률 4.15%로 두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아이크래프트 올라와 있고요. CS 윈드 매수가 52,000원, 최고가 67,700원, 최고 수익률 30.19% 보여주면서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박철수 매니저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도 있는데요. AI 관련주죠. IM 매수가 6,100원, 최고가 6,940원, 최고 수익률 13.77% 올라와 있고요. 호텔신라도 오늘 최고 수익률로 0.61%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박철수 매니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SPG 매수가 33,150원, 최고가는 37,300원, 최고 수익률은 12.52%로 올라와 있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알맥입니다. 최고 수익률 2.34%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1.39%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한미글로벌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철골조 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철근 콘크리트보다 더욱더 내부는 넓어지고 또 지진과 같은 재해도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중 삼성전기가 오늘 포함이 됐습니다. 매수가 15만 3천 원, 최고가 15만 3,900원, 최고 수익률 0.59%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0위로 올라와 있는 LG이노텍, 최고 수익률 0%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신포트 대결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매니저들과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혜린 아나운서가 수익률을 정리해 줬습니다. 자,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승률 메이저가 앞서서 반도체 원픽 종목 혹시나 좀 AS 할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요, 이제 대덕전자도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고 아무래도 최근 반등보다는 앞으로도 상승폭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덕전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방금 수익률 정리를 들으시면서 내 예상대로 잘 갔다 싶은 종목들도 있을 거고, 야, 이거 분명히 잘 갈 텐데 아직은 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싶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몇 가지 골라서 리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은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들 중에는 일단 LG 이노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두 종목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가권에서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소개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실적 회복이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약간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숫자로 지금 이미 실적 회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LG이노텍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광학 솔루션 쪽에서는 굉장히 강자죠. 특히나 이제 애플과 계속 협력 관계가 있는 상태고 지금 애플이 이제 또 신제품 나올 때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들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송률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전반적으로 잘 가서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IM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I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평가 상태의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기업입니다. IM이고 카메라 모듈 중에서 광픽업 부문에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수년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R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얽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카메라 모듈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11.5%씩 성장해서 2029년에는 11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술력이 좋고 지금 이제 저평가 상태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IM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IM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최고가 13%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지금 또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IM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거의 추천을 해주시자마자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함께 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챙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 마지막 추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각각 두 종목씩 준비를 해주셨을 텐데 박철수 매니저님 먼저 두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요. 제노코라는 기업입니다. 제노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위산업 쪽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우주항공 쪽으로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 맞습니다. 국가와 함께 계속적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을 가장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제노코라는 기업이고요. 일단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인해서 국가 사업을 같이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정부의 정책적으로 계속 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노코의 어떤 기술력 그리고 장비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기대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연말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좀 빠르게 좀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나온다면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노코가 한 번 더 단기에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걸로 걱정을 했었지만 3분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기대치보다는 매출이 좀 잘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수주잔고는 지금 738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상반기 때 지금 한 900억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부진했던 위성통신 사업부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작년보다는 실적이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초가 다음 거래일 시초가로 매수 접근 분할 매수를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이상,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5,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의 첫 번째 종목은 제노코고요.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5,800원 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요 매일경제 다른 방송에서는 설명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예. 계속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가져왔습니다. 뭡니까?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어. 네, 유아에서는 아시다시피 사후 면세점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물건 사면 세금을 얘네가 환급을 해줘요. 예. 그리고 나서 그 환급 금액의 일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사업 텍스 리프한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실적이 많이 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일단 정책적으로 수혜도 받고 있는 부분인데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1회 한도가 50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총 한도가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진 거죠. 그러면 더 많은 결제를 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수수료는 더 많이 챙겨갈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제 비중국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은 계속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 최대 매출액을 경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받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지금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뭐 차트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차트여서 이 종목 다음 거래의 시초가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먼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800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분 두 분씩 언급을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5,800원까지, 손절가는 4,000원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송률 매니저의 두 종목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뭡니까? 예, 제가 신재생 에너지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원전이죠. 원전 관련주 우진입니다. 아하. 예, 우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한 5월 달에 추천해드려서 목표가 달성을 했었었는데 이 우진 같은 경우는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논해 계측기인데 이게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수출 금지가 된 품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프랑스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굉장히 선도 기업이고 특히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에 제염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원전 해체 사업도 진출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체 사업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직도 해체가 필요한 게 200기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10분의 1밖에 해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죠. 4년 연속 실적 성장 중인 기업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은 작년 대비 한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48%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9,030원입니다. 목표가는 10,000원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원전 우진을 편입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8,100원입니다. 원전이나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은 약간 뭐 정책적인 것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거나 뭐 영향을 받는다라는 우려들이 늘 있잖아요. 우진은 뭐 실적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나요?
예, 실적도 좋지만은 신사업 분야로 이제 원전 해체 사업에도 진출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 지금 내년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11조 5천억인데 그 안에 원전 예산안 최근에 부활했죠. 한 7천억 정도 부활했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정부에서 주도하는 핵심 육성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이 큰 기대가 없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네, 지금 오늘 종가가 45만 500원 가리키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오면서 지금 약간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적은 굉장히 좋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도 어느 정도 안 좋은 영향이 반영되어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주요 고객사를 통해서 약간 고성능 배터리 위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배터리 P5를 뭐 BMW라든지 아우디, 굵직한 대형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한 10% 정도 매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합작 법인도 지금 순환을 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 SDI가 두 번째 편입 종목입니다. 목표가 50만 원, 손절가 40만 원.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송일 메이저의 추천 그 종목들 차트를 보면 늘 약간 비슷한 차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바닥권에 있는 거 잡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남들이 안 쳐다볼 때 누워 있는 거 위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 상태에 있는 것도 공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빈집 찾기 이런 것들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적절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분의 좋은 자료들 만나볼 수 있는 밴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네, 오늘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물론 다른 방송 내일 또 인사드리겠지만 네, 일단은 마무리 좀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있을 만한 이런 변동성들 또 다른 뉴스들,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이 또 나오면 제가 계속적으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와 오늘 그리고 방송했던 내용들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박철순을 검색해 주시고요. 송일 매니저님. 예, 오늘 뭐 전해드린 내용 굉장히 다양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드릴 건데 지금 신재생 원전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유망한 업종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버 밴드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마찬가지로 이름 송률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조금 이른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방송이 없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네,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앞두고 있는데요. 솔로분들 힘내시고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인가요? 네, 동참이고요. 요새 진짜 감기가 너무 심하고 이제 그 빙판에 미끄러지신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요즘 깁스하고 다니는 분들 상당히 많이 저희 보여요. 어머니도 얼마 전에 네. 미끄러져가지고 제 친구도 골절되고 막 네. 이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구두 신고 다니시는 분들 더 조심 많이 하시고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건강해야 또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송일 매니저님. 예,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좀 안 좋은 날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뭐 술 적당히 드시고요. 건강이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감기 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종목들 많이 추천 부탁드릴게요. 이번 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늘 더 좋아지는 방송 만들기 위해서 저와 또 우리 매니저님들, 제작진들 다 함께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방송은 올해 마지막 방송이어서 미리 좀 인사를 드렸고요. 다음 주에 월화수목 치열한 포트 대결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